안녕하세요, 소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포발리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이 포발리에 대한 기본기 강좌를 좀 시청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1,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준비를 한다. 테이크 2, 공을 보고 45도 방향으로 몸을 틀어주고 라켓을 세워준다. 테이크 3, 세운 라켓을 잘 유지하고 공을 내가 뺀 위치까지 잘 기다려서 정확한 위치에서 임팩트를 한다. 테이크 4, 그대로 쭉 끌고 나가준다. 자, 보신 이 기본기 강좌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크 3는 스윙이 나와서 임팩트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테이크백을 할 때 세웠던 라켓 헤드를 그대로 유지해서 발리 임팩트를 하면 안 되죠. 특히 기본기 발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액팅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발리 강좌, 어떤 발리 강의를 보시던 간에 항상 핵심 내용을 놓치지 마시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강의든 가르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특정 순간에는 그 개성이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모두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테니스를 치는 건 인간이라는 한 종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랑 골격 구조가 다른 외계인이 테니스를 막 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아지가 라켓 들고 테니스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 141회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손목 구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리도 마찬가지로 헤드를 세운 상태, 이 헤드를 세운 상태는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골 쪽 손목 기울임이죠.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리 임팩트를 하게 되면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중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체적 결함을 유발하는 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의샷이 절대로 안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선수들이 발리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헤드가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시청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테이크백을 하는 과정, 그리고 테이크백을 했을 때 헤드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팩트를 했을 때 헤드가 서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헤드를 세워서 뺐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발리를 기본기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테이크백을 하는 과정과 테이크백을 했을 때에 이 헤드가 서 있는 것은 스타일이 될 수는 있지만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서 있는 것은 스타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불가피할 때. 테니스에서 상대볼은 내가 예상한 대로 따박따박 공이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몸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얼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공이 너무 빨라서 미처 손목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지 못해서 뺀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발리에 대한 기본적인 손목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많은 동호인분들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발리에 접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헤드를 세운 상태로 빼서 이 상태에서 나오면서 좋은 손목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이 좋은 손목 구조를 뺄 때부터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 저한테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헤드를 제가 발리할 때 절대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임팩트 순간에 살짝의 척골 쪽 손목 기울임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가면 발리의 기본적인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느끼기 쉬워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리에 대한 핵심을 내 몸에 잘 습득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내가 헤드를 완전히 높게 세웠다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헤드를 적당하게 세운 상태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올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만들어서 나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나가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핵심적인 이 손목 구조가 있고 이거를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성인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거기서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다 섞어 쓰는 거예요.
상대방 볼에 따라서 내가 손목이 얼만큼 쓸지 그거를 결정하면서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발리를 섞어가면서 쓴다는 거죠. 왜냐면 발리에서 핵심적인 손목 구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내 몸이 잘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단 아무리 심화 과정으로 넘어왔어도 손목이 요골적 기울임 돼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심화 과정도 불가피할 때 섞어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이 좋은 손목 구조를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헤드 세워서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발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 과정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채택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한 거고요. 뭐 이 정도 설명이면 어느 정도 이제 발리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잡히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 강의에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좋은 발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